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얼굴이 다 좋아졌네요. 한 살씩 더 드셔가지고. 예.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드신 거. 자, 책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177쪽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28쪽.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빔으로 싸졌네요. 자, 책 177쪽입니다. 강의 노트 28쪽.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대이론 나왔습니다. 지대이론은 평균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됩니다. 이거 책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복잡한 그림이 나오고 막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지대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사를 알아야 돼요. 경제학사. 근데 이제 그 경제학사를 알아야 되는데 경제학사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하고 수업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최소한 5-6시간 해야만이 경제학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학사를 알아야만이 지대이론이 완벽하게 정리되는데 지대이론이 만약에 10문제 나온다. 그러면 경제학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대이론은 0.5문제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꼴이니까. 그럼 0.5문제를 막기 위해서 저하고 수업을 한 7-8시간을 경제학사 공부한다. 이거는 매우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대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러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죠. 수요 공급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동안 시험에 출제됐던 거 내용을 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어떻게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대이론을 지금부터 공부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지대이론에서는 지가와 지대의 관계를 좀 보게요. 지가가 뭡니까? 토지 가격. 그럼 지가는 어떻게 구해질 것인가? 지가는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다고 그래요. 지대는 토지 사용료고 지가는 토지 가격입니다. 그럼 지대를 이자율로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지가가 계산된다. 그러면 이걸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요즘은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경제 이론을 배우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기 지대와 지가의 관계. 어떤 토지의 사용료가 높습니다. 그럼 여기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A라는 토지의 사용료가 매우 높대요. 그럼 A라는 토지의 가격은 높을까 낮을까? 높겠잖아요. 그래서 이 지대가 높으면 지가도 높아집니다. 그럼 지가와 지대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비례 관계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성이 없습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자율하고 지가는 반비례 관계 있어요.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대출을 많이 못 받으면 토지의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겠죠. 토지 수요가 감소하면 토지 가격은 뭐요?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토지 가격, 지가는 떨어지죠.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져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대출 많이 받아서 토지를 많이 살 수 있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그러면 이자율과 토지 가격은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가가 토지 가격이죠. 토지 가격. 토지 가격. 그럼 토지는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부동산을 대표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하나만 부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입니다. 지대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자, 지가는 토지 가격입니다. 그럼 일정 기간이 명시되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죠. 그래서 지대는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하고 가격은 가치는 토지 가격은 지가는 가격, 가치 이런 게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죠. 그래서 지가는 저량이다. 자, 이 정도 여기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대가 유량이다, 지가가 저량이다 이런 것은 이미 수요 공급 시간에 유량, 저량에서 다 배웠고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복잡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지대이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나온다면 지대결정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대결정 이론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지대결정 이론은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나는 지대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한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 사람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은 6명 정도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 배우지 않고 오늘은 이제 몇 사람만 배워볼게요. 가장 먼저 리카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리카도 차액지대설을 그럽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카도라는 사람은 리카도가 경제학자인데요. 나는 지대를 차액지대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카도가. 그러니까 리카도한테 물어봤지. 너 차액지대설이 뭔데? 그러니까 리카도가 저에게 설명합니다. 한국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해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리카도가 농촌 토지에 대해서 나는 연구했다. 그럼 농촌 토지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비옥도가 중요해요. 선생님 비옥도가 뭔데? 시골에 가면 질이 좋은 땅이 있고 그다음에 질이 나쁜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전옥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답이란 말은 생산성이 비옥도가 기름진 땅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토지는 기름진 땅과 기름지지 않는 땅이 있더라. 그 차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게 리카도의 견해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막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리카도가 말하는 지대가 뭐냐?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좀 이해돼요. 이건 이제 지대 발생 원인 나와요. 지대 발생 원인. 지대 발생 원인이 뭔데? 자, 리카도는 첫 번째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 발생 원인 1번 토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리카도가 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A라는 토지가 있고 어느 시골에 B라는 토지가 있고 C라는 토지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 리카도의 주장은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비옥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옥도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입니다. 그럼 A 토지, B 토지, C 토지 똑같은 면적입니다. 똑같은 200평이야. 그다음에 똑같은 작물을 재배해요. 그런데 A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높아요. 생산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A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서 이걸 밖에다 팔았더니 가격이 얼마 나오냐면 A 토지의 생산물의 가격이 400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B 토지는 A 토지보다 비옥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B 토지는 A 토지보다 비옥도가 떨어지면 똑같은 작물을 똑같은 면적에 재배한다 하더라도 수확량이, 생산량이 A 토지보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작겠죠. 그래서 B 토지에서 재배한 물건을 갖다 팔았더니 300원 나왔대요. C 토지는 얼마 나왔냐면 200원 나왔답니다. 여기 이제 D 토지가 있다면 D 토지는 비옥도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D 토지에서는 100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생산비를 갖다 붙여볼게요. 생산비. 자, 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A 토지, B 토지, C 토지, D 토지 면적 똑같다. 똑같은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생산비는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다 같겠죠.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면적이 똑같으면 그러면 생산비가 똑같죠. 그래서 생산비가 다 200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 리카도는 뭘 주장하냐면 C 토지에 주목을 했어요. C 토지. 그럼 C 토지를 유심히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C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뭐가 똑같아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아요. 이런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토지가. 이런 토지를 뭐라 하겠냐면 리카도가 이런 토지를 한계지라고 했어요. 한계지. 그러면 C 토지처럼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면 C 토지를 재배하면 생산물의 가격이 200원이고 생산비도 200원입니다. 그럼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리카도가. 자, 그러면 A 토지는 C 토지보다 생산성이 높죠. 그런 토지를 우둥지라고 했어요. 우둥지. 자, C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고 A 토지, B 토지는 C 토지보다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높죠. 이런 토지를 우둥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 토지의 지대가 이제 얼마 나오냐면요. 자, A 토지의 지대가 얼마가 나오냐면 200원이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200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리카도 그렇습니다. 리카도는 농촌 토지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 비옥도의 차이가 때문에 지대가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A 토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A 토지의 지대는 A 토지는 한계지입니까? 우둥지입니까? 우둥지잖아요. 그럼 A 토지의 지대는 A 토지의 생산성에서 한계지의 생산성을 뺀 것이다. 생산성. 그러면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토지의 지대는
A라는 토지의 지대는 A 토지의 비옥도와 한계지 비옥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차액이 지대가 된다. 그래서 차액지대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의미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된 사람이 있고 이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봐요. 리카도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나는 농촌 토지를 연구했는데 근데 농촌 토지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 비옥도의 차이가 있으면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질 것이고 그럼 생산물의 가격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한계지라는 토지가 있고 한계지와 우둥지 사이에서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뭐가 달라지냐면 생산성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A 토지의 지대는 A 토지의 생산성과 비옥도와 한계지의 생산성, 비옥도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지대가 된다. 이게 나의 견해다. 그게 리카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 비옥도와 한계지의 생산성, 비옥도의 차이만큼 지대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걸 차액지대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차액지대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하면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토지의 무슨 차이? 비옥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비옥도의 차이.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럼 A 토지 지대는 얼마가 됩니까? 200원이 되고 B 토지 지대는 얼마가 되고 100원이 되고 C 토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D 토지는 경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D 토지는 아예 경작을 하지 않는다고요. D 토지는 비옥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경작을 해서 생산물을 재배해서 팔아서 100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비용은 얼마요? 200원이죠. 그러니까 D 토지는 재배하는 순간 손해니까 재배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다. 그러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합니까? 한계지 이하 토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골자야. 그럼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의 골자는 지대 발생 원인은 비옥도. 비옥도가 나오면 무조건 리카도가 나오면 돼요. 비옥도. 자, 두 번째.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대가 없다. 이 말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골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다 끝났는데요. 여기다 이제 3, 4월 과정, 5, 6월 과정 가면 여기서 또 다른 내용을 이제 배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본이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A 토지의 지대가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200원 나왔죠. 그럼 A 토지 지대 이 200원은 A 토지의 생산물 가격 400원에서 생산비 200원 뺀 것이다. OX. 다시요. A 토지 지대 200원 맞잖아요. 맞죠? 그럼 A 토지 지대 200원은 A 토지의 생산물 가격 400원에서 생산비 200원을 뺀 것이다. OX. O하고 X. 그래도 여러분 낫습니다. 다른 하고는 전부 다 O 그래요. 전부 다 O. A 토지 지대 200원은 생산물 가격 400원에서 생산비 200원 뺀 것이다. 그러면 아주 씩씩하게 O 그랬습니다. O.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 말했잖아요. A 토지 지대는 얼마입니까? 200원이에요. A 토지 지대 200원이잖아요. 그 200원은 A 토지의 생산성이 뭐야? 생산물의 가격 400원에서 뭘 뺀 겁니까? 한계지 생산성. C가 한계지잖아요. 한계지 생산 이 200을 뺀 거라고요. 200. 이렇게 빼서 200이 됐다고 이렇게 200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A 토지의 지대 200은 A 토지의 생산물 가격 400에서 생산비 200을 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A 토지 지대 200은 A 토지의 생산물의 가격 400하고 한계지의 생산물 가격 200. 이 차이가 비옥도의 차이입니다. 그 비옥도의 차이가 200이 되는 거야. 이게 지대가 된다는 거야. 이래서 차액지대설 그래요. 그럼 B 토지의 지대 100이죠. B 토지의 지대 100은 B 토지의 생산물 가격 300에서 생산비 200을 뺀 것이다. OX. X. 그럼 뭐하고 뭐의 차이? C 토지, 아니 B 토지. B 토지의 생산물 가격 300과 한계지 생산물 가격 200. 이 차이가 뭐가 된다? 지대 100이 된다. 이거. 이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의 골자. 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나오면 비옥도를 찾아낸다는 거. 비옥도. 물론 여기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비옥도만 기억하시라고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 한계지라는 개념 도입했습니다. 한계지에서는 지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한계지 지대 없다는 소리는 모든 토지에 지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의하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OX, X. 한 개 이하 토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끝. 자, 두 번째 막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막스. 나는 막스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막스 좋아하게 될 겁니다. 이 막스가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입니다. 막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왜 제가 막스를 좋아하냐면 막스의 절대지대설은 설명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막스의 절대지대설은 설명할 게 없다니까요. 막스는 뭘 주장하냐면 리카도가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막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요. 그럼 뭐라 하냐면 막스는 나는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게 막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막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지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지대 발생 원인. 지대 발생 원인을 물어봤더니 막스는 이렇게 해요. 토지는 비옥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아무리 생산성이 낮은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한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다시요. 리카도는 토지마다 무슨 차이? 비옥도의 차이.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리카도의 견해라고요. 근데 막스는 그건 말도 안 된다. 비옥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비옥도에 상관없이 지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막스의 절대지대설이에요.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막스의 절대지대설이 하면 최열등지. 최열등지는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입니다. 그러면 최열등지든 한계지든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대가 있죠. 여기서 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대가 0이라는 소리 아니야? 지대 있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러면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있으면 모든 토지에 지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있다. 이렇게. 그럼 이 부분 봐봐요. 이 부분. 자, 여기 2번하고 3번 봐요. 그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라면 최열등지고 한계지고 지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자자. 막스의 절대지대설이라면 최열등지든 한계지든 지대 있죠. 근데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라면 한계지는 지대 없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모든 토지에 지대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막스의 절대지대설은 모든 토지에 지대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정반대죠. 정반대죠. 그래서 잘 내는 거죠. 아주 잘 냅니다. 이렇게 출제해요. 막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최열등지의 소유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OX? O. 맞잖아요. 막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열등지든 말든 그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토지의 지대가 발생한다. 되셨죠? 예, 됐어. 자, 이제요. 두 사람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튀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그렸습니다. 자, 이거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원래 지대 이론이 아니에요. 지대 이론이 아니라 농업 입지론입니다. 근데 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배경을 막 설명했어요. 배경을 설명하면서 농업 입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거 아무 필요도 없더라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요. 자, 튀넨의 지대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튀넨이 지대가 뭐라고 이제 설명할 겁니다. 좀 이따가.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사례로 갈 겁니다. 튀넨이 중요시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지대 이론 배우잖아요.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이런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의 지대가 본질이 뭐냐? 그게 지금 지대 이론이라고요. 그러니까 튀넨이라는 사람은 지대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냐면 비옥도에서 찾잖아요. 봐요. 여기 리카도는 지대의 본질을 어디에 찾아요? 비옥도에서 찾아요. 그럼 막스는요. 지대의 본질은요. 토지 사유에서 찾아요. 근데 튀넨은 지대의 본질을 비옥도나 사유에서 찾지 않습니다. 입지가 뭐래요? 입지가 뜻을 세운다는 거 아니죠. 그 입지가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입지가 위치입니다. 위치 장소라고 해요. 장소. 그러니까 튀넨은 토지의 위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튀넨은 토지마다 위치의 차이가 있다. 즉 장소의 차이가 있다. 이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튀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대 발생 원인은 장소입니다. 장소. 그럼 토지마다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위치, 장소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 해서 T는의 입지 교차 지대설을 위치 지대설 그래요. 위치. 자, 그럼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이 사례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사례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주 단순화 시켜볼게요. T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어떻게 주장하냐면 좀 밑으로 할게요.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 건데 이렇게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 그다음에 여기가 도심입니다. 도심. 그리고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A 토지, B 토지 비옥도가 똑같습니다. 비옥도가. 그러면 저기 리카도하고 지금 변해가 달라지잖아요.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T는 A 토지, B 토지 비옥도가 똑같다. 비옥도를 말하지 않으니까 A 토지 200평, B 토지 200평입니다. 그럼 T는 이 평지에서 A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서 그 작물을 도심까지 운송해서 도심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B 토지도 작물을 재배해서 그 작물을 도심까지 운송해서 도심에서 파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 T는 A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즉 A 토지의 지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A 토지를 재배해서 물건을 작물을 도심까지 운송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A 토지에서 생산물이 나오겠죠. 그럼 생산물의 가격 나오겠네. 생산물의 가격에서 당연히 생산비 빼고 지대라는 것은 어떤 토지를 경작을 통해서 생산물이 나오면 그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당연히 빼야 되잖아요. 나머지 이윤이 남아야 지대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송비를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수송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A 토지라고 해볼게요. A 토지. 그럼 A 토지의 지대를 지금부터 이제 구해봐요. A 토지의 생산물 가격이 1,0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1,000원. 근데 생산비가 만약에 5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A 토지의 수송비는 만약에 2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A 토지의 지대는 얼마 나옵니까? 300원이 나오는 거야. 300원. 자, 이번에는 B 토지로 갈 거예요. B 토지. 그럼 B 토지의 지대를 보자고요. 그럼 B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서 도심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럼 A 토지, B 토지 면적 똑같다고 그랬죠. 비옥도가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은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러면 생산물의 가격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러면 생산물의 가격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도 같겠죠. 똑같은 토지, 똑같은 면적에다가 똑같은 비옥도에다가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면 생산비 똑같겠죠. 자, 그런데 수송비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근데 B 토지는 A 토지보다 도심에서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이게 만약에 400원이 된다 해봐요. 그러면 B 토지 지대는 얼마가 돼요? 100원이 되죠. 100원. 그럼 A 토지, B 토지 지대의 차이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송비. 그럼 수송비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위치. 그래서 T는 토지마다 위치의 차이가 있다. 그럼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발생하고 수송비 차이가 발생하고 도심에 가깝게 있는 A 토지는 수송비가 전략되죠. 이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이게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에서 골자입니다. 그럼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 나오면 위치란 말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돼? 수송비가 나와야 돼. 수송비 차이. 근데 시험은 생산비의 차이에서 이렇게 출제합니다. 생산비의 차이에서. 그럼 뭐 X? X. 의미 되셨죠? 자, 그럼 여기 봅니다. 자, A 토지, B 토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A 토지는 도심까지 거리가 가깝죠? 가깝습니다. 그러면 수송비는 많이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죠. 조금 들어갑니다. 그럼 수송비가 조금 들어가면 지대는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수송비가 조금 들어가면 지대가 높잖아요. 지대가 높다. 자, 이번엔 B 토지. B 토지는 거리가 멀죠. 거리가 뭐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수송비가 높겠죠. 그럼 수송비가 높으면 지대는요? 낮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거리 보지 말고 수송비하고 지대를 봐봐요. 그러면 수송비와 지대의 관계는 하살표가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죠. 반대. 그럼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 정도. 나중에 여기다 또 살 붙이고 난리 칩니다. 그때는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게 골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T네이 나오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 그 수송비 차이가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자, 이게 골자가 되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자,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는 여기다 이제 그래프 그래요. 그래프 그리고 난리가 칩니다. 그때 이제 띵 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했을까? 그치? 지금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야. 집에 가서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고민해도 나중에 이제 3, 4월 지나면 고민할 의미가 없어요. 이제 빼박이 되는 거야, 그때. 이렇게 빼박. 그러니까 지금 해버리면 안 되겠다. 난 할란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자, 이제 몇 사람 배웠습니까? 3사람. 3사람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몇 명을, 아니, 이거 나오는데 몇 명 배웠냐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니카도 잘 나와. 니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사람 배웠습니까? 3사람. 그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잘 들으시라고요. 그래요. 눈빛 다 좋아졌네요. 시부모님한테 세뱃돈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래. 눈빛 못 받으셨어요? 시부모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이상한 겁니까? 그렇지. 돈 나갔어요? 시어머니십니까? 어른들 드려야 됩니까? 그러시구나. 그냥 쌩까요. 그냥 쌩까면 드시면 뭐 드립니까? 예. 자, 이제 4번째 갑니다. 4번째요. 알론소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론소. 복잡해 죽겠어. 자, 사람 이름 해볼까요? 뭐 잘못됐어요? 알론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알론소 아버지가 지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가장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리카르도. 그 다음에요? 튀네. 자, 됐어요. 그러면 리카르도 나오면 무슨 지대? 리카르도의 무슨 지대? 차액지대. 보고 있지 말고 나 좀 보고 말해봐. 나 좀 보고. 튀넷이 나왔습니다. 튀넷. 이름. 튀넷의 입지교차 지대설. 막스. 절대지대 됐어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나와요. 입찰지대. 간단해요.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0.5문제 나온다겠죠? 0.5문제 나오니까 그냥 포기. 그러면 되잖아요. 수요 공급 탄력성도 포기. 얘도 포기.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좀 있으면 투자론 들어갈 텐데 투자론 너무 어려워서 포기. 그럼 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뭐 해야 돼? 민법 하거나 아니면 복합 개념만 해야지. 법경기 이거나. 자, 알론소 입찰지대도요. 나중에 좀 복잡한 내용을 배웁니다. 근데 지금은 복잡한 내용 하지 않고 2가지만 배울 거예요. 입찰지대의 뜻을 배울 거야. 뜻. 자, 입찰지대는 입찰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겸계에 첨가했다. 이게 입찰이잖아요. 자, 입찰했어? 난 낙찰됐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번지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1번지 토지. 그럼 1번지 토지를 지금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럼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병이 나왔어요. 이렇게 갑이 얼마를 제시하냐면 1억을 제시했습니다. 을은 8천을 제시했습니다. 병은 6천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낙찰됩니까? 갑에게 낙찰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왜 1번지 토지에다가 1억을 제시했을까요? 갑은 1번지 토지를 자기가 경작해서 1번지 토지 이용해서 1억만큼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인건비 빼고. 자, 1번지 토지를 내가 경작한다. 그럼 내 인건비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인건비를 빼고 1억만큼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제가 갑이라면 이 A 토지 경작을 통해서 제 인건비 빼고 추가적으로 1억을 더 벌 수 있는 거야. 그럼 1억을 지대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저는 갑은 1번지 토지를 이용해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인건비 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1억이 입찰지대가 되는 거야. 입찰지대. 그럼 입찰지대 1억이라는 소리는 갑이, 즉 토지 이용자가 이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이 된다고요. 초과 이윤. 만약에 갑이 1번지 토지에서 초과 이윤을 1억 5천을 낸다. 그럼 1억 5천까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억 5천을 지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갑은 인건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건비 빼고 추가적으로 1억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갑이 인건비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럼 갑은 1번지 토지 경작을 통해서 총 1억 5천을 번 거라고. 1억 5천. 근데 1억 5천 중에서 자기 인건비를 빼고 추가적으로 1억을 번 거죠. 그럼 1억만큼 갑은 지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갑이 최대로 얼마까지? 1억까지. 그걸 입찰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소 금액입니까? 최대 금액입니까? 최대 금액.
최대 금액.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최대 최소란 말이 잘 나와요. 그럼 최대 최소란 말이 잘 나오는데 최대가 나오면 뭘로 고쳐서 나오고 최소로. 최소가 나오면 뭘로? 최대로 고쳐서 바꿔서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럼 입찰지대는 토지이용자가 지불할 용의는 최대 금액이죠. 시험은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했냐면 입찰지대는 최소 금액이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옵니까 X입니까? X예요. X. 그러니까 입찰지대는 토지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 최대 금액이란 말은 두 번 출제했고 최소 금액이라고 두 번 출제했죠. 두 번. 그러니까 총 네 번에 걸쳐서 입찰지대 개념을 출제한 거야. 최대 금액이라고 나오면 옳은말이고 최소 금액이라고 나오면 O다 X다? X가 되는 것이다. X. 자, 이제요. 갑은 갑은 1번지 토지 경작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1억을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초과 이윤이거든요. 초과 이윤. 그러면 갑이 이 1번지 토지에서 1억을 제시해버리면 1억을 지대로 지불하면 갑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갑이 아직 이해 못했다. 자, 갑이 A 토지 경작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1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억을. 그럼 갑은 1억까지 1번지 토지에다가 지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야. 최대로 1억까지. 그걸 입찰지대라고 그래요. 그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야. 그 최대 금액이 뭐가 돼요? 초과 이윤이 된다고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1억을 지대로 지불해버리면 갑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1억을 입찰지대를 초과 이윤이 몇이 되는 수준? 0. 누구 입장에서? 갑 입장에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수준의 지대다. 자, 이해 안 되신 분이 많이 있어요. 좀 눈빛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되면 이 두 가지를 그냥 암기하시든지 오늘은 이것만 하시라고. 최대 금액까지. 최대 금액이 잘 나오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입찰지대가 나오면 무슨 금액? 최대 금액. 자, 다음에 보면 그래프 그리고 난리 쳐요 또. 그래프 그리고. 그러면 이해 안 되면 이제 그것도 이해 안 하면 돼. 그냥 최대 금액 여기까지. 자, 이제요. 두 개 더 남았는데 두 개 중에서 오늘 하나만 해볼 겁니다. 자, 또 나와. 다른 사람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나와. 마샬의 준지대가 나와. 준지대. 그 다음에 파레토의 뭐 경제지대 나오는데 마샬의 준지대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준지대는 지대는 뭡니까? 지대가 토지 사용료죠. 그러면 준지대란 것은 토지 사용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봐요. 토지 사용료가 지대란 말이에요. 지대가 토지 사용료야. 토지 사용료가 지대라고요. 그럼 토지 사용료면 그냥 지대라고 하면 돼요. 근데 준지대라는 것은 토지 사용료도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아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그러면 민법에서 그러면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뭐예요? 정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정착물을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조분임의 부동산 그랬죠. 근데 우리가 중부동산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러면 중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중부동산을 대표한 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강업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준자를 붙여서 부동산에 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 사용료면 그냥 지대라고 하면 돼요. 토지 사용료면 지대라고 하면 되는데 토지 사용료가 아닌데 너희는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의미 아셨죠? 그러면 토지 사용료가 지대인데 이 토지 사용료가 지대인데 그럼 토지의 성격을 봐요. 토지의 성격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공급이 변동합니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은 공급이 고정됐단 말이에요. 공급 고정.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토지의 사용료,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불러요. 자, 여기 기계가 있어요. 기계. 그럼 기계 사용료는 지대라고 해야 됩니까? 기계 사용료라고 해야 돼요. 기계 사용료라고 해야 돼요. 지대라는 것은 토지 사용료잖아요. 근데 기계 사용료를 지대라고 부를 수는 없고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부르는 거야. 준지대. 그럼 선생, 왜 기계 사용료를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자,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죠. 그럼 우리 인천에 지금 복사기가 있어요. 복사기는 기계입니까? 아닙니까? 기계죠. 그럼 복사기에 지금 복사기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고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천에 복사기가 100개다. 복사기가 기계잖아요. 기계. 그 복사기라는 기계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됐다고. 공급이 고정. 그러면 공급이 고정돼 있다는 것은 토지하고 성격이 똑같죠. 토지도 공급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기계도 공급이 고정돼 있잖아요. 물론 단기적이지만 토지는 장기든 단기든 공급이 고정돼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토지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장기, 단기 상관없이 공급이 고정돼 있어요. 근데 기계라는 것은 우리 인천의 복사기가 수요가 증가하면, 복사기는 기계잖아요. 그럼 복사기의 수요가 증가하면 하루 이틀이 지나면 복사기의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러니까 복사기는 단기적으로만 공급이 고정돼 있다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 공급이 고정됐다는 측면에서는 토지하고 똑같죠. 그래서 복사기의 사용료가 마치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준지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준지대는 토지 사용료입니까? 기계의 사용료입니까? 기계 사용료를 준지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준지대냐? 기계도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지대라는 것은 토지처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 사용료를 준지대라고 불러요. 준지대. 그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가 뭔데? 자, 기계, 기구 등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 사용료. 기계, 기구는 사람이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기구 등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건이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지대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고 한다? 준지대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지대가 가격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준자 빼버리고 토지 사용료는 지대는 무엇과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토지의 수요 공급을 결정돼요. 수요 공급. 근데 토지는 공급이 고정돼 있죠. 그럼 토지는 공급이 고정돼 있으니까 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이 결정합니까? 수요가 결정합니까? 수요. 그러면 준지대의 크기는 공급이 고정돼 있으니까 준지대의 크기 결정하는 것은 기계라는 생산 요소의 수요 크기가 준지대 크기를 결정하는 거지. 자, 세 번째. 여기 기계나 기구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의 성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단기에서 발생하고 장기에서는 준지대라는 말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준지대는 영구히 발생한다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준지대는 영구히 발생한다. OX, X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지대야. 여기 또 있어요. 여기 파레토의 경제지대란 말이 있습니다. 경제지대. 자, 이건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지대는 최근에 지문 30년 동안 최근에 지문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동안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대로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해요.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지대론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도시 공간 구조 이런 게 나와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저하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기준으로 가면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도시 공간 구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입지론이라는 게 나와요. 자, 책은 193쪽에 자, 책 193쪽 한번 가봐요. 책 193쪽 가면 도시 경제 기반 이론 이렇게 나옵니까? 네, 그것은 이제 개발론 가서 배울 겁니다. 개발론. 그러니까 195쪽 가면 뭐가 나왔습니까? 부동산 입지 선정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입지론입니다. 자, 그러면 195쪽부터 해서 이제 입지론 가는데 책은 이제 거기다 펴세요. 책 볼 거 아니니까. 강의 노트는 31쪽 가봐요. 지금까지 해서 뭘 배웠냐면 지대론 배웠습니다. 그럼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지금 하지 않는 거고 이제 지금부터 입지론 갑니다. 입지론이 지대론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대론은 계산 문제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는데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지론은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 지금부터 입지론을 좀 보자고요. 그럼 입지론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오늘 입지론에서 두 가지 정도만 아주 맛만 보고 하더라고요. 아, 입지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맛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입지론 갑니다. 입지론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상업입지가 나와요. 그럼 상업입지는 상점은 어디에 있으면 좋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공업입지도 나와야 되잖아요. 공업입지. 공업입지는 공장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는 상가고 얘는 공장이죠. 그럼 주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택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그게 주거입지입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지을까요? 이게 농업입지입니다. 입지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시험은 3번하고 4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책 농업입지는 거의 없거든요. 아까 우리 T&N의 입지교차 지도서를 배웠죠. 그게 농업입지론입니다. 얘는 필요 없습니다. 주거입지론 책에 소개됐는데 언제 나왔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입지론은 네 가지인데 상업입지하고 공업입지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상업입지가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입지론은 거의 한 문제를 출제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두 문제입니다. 그럼 두 문제가 나오면 거의 상업입지에서 두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상업입지에서 한 문제 냈다? 그럼 공업입지에서 한 문제. 여기 상업입지는 매년 출제된다고 보면 공업입지는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꼴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입지론이 가장 중요하죠. 의미됐죠? 자, 이제 상업입지론 정도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상업입지는 상점은 점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뭘 배우냐면 상점, 점포, 점포의 이제 종류를 배워요. 이거는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권에 관한 이론을 배웁니다. 상권 이론. 이 부분이 입지론에서 골자입니다. 이 부분. 상권 이론이. 여기에 또 우리 지대 이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크리스탈로도 나오고, 그다음 레일리도 나오고, 캔버스도 나오고, 허프도 나오고, 넬슨도 나오고, 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공업입지로 가요. 공업입지로 가면 첫 번째가 공업입지 유형이 나와요. 공업입지 유형. 안 중요합니다. 왜? 공업입지 자체가 안 중요하니까. 자, 두 번째, 배버. 사람 이름입니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런 이렇게 나와. 이 정도를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안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렇게. 자, 이 정도를 배우고 될 건데요. 그러면 상점의 종류부터 가볼 건데 상점의 종류는 지금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상권 이론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만 제가 할 겁니다. 공업입지에서도 공업입지 유형 필요 없습니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만 제가 가볍게 언급을 할 겁니다. 의미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제 책을 한번 봐요. 책을 보면 195쪽에 부동산 입지 선정의 의 이렇게 나왔죠. 자, 195쪽 찾으셨나요? 그러면서 입지 선정 이런 말 나와요. 입지 선정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196쪽에도 뭐라고 설명 나오고 막 복잡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197쪽 가면 서비스업 입지론, 상업 입지로 나왔죠.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197쪽은 기출지문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예전에 한 번 나왔어요. 이게 197쪽은. 그러니까 197쪽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198쪽 가볼래요? 198쪽 가면 상권에 관한 이론 나왔나요? 그러면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99쪽 레일리의 소멸 법칙. 198쪽의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보다는 199쪽의 네일리의 소멸 법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멸 법칙, 자, 이거 볼 거고. 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갔더니 200페이지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캔버스. 그 밑에는요, 허프. 그러니까 캔버스는 안 중요해요. 허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업입지론에서 여기 상권 이론에서는요, 캔버스 안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냐면 네일리하고 허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200페이지 허프 나왔죠. 그 허프에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하시고 199쪽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다 진하게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주로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더 있어요. 계산 문제. 202페이지 한번 가봐요. 202페이지 가면 거기에 28회 때 나왔던 실제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업 입지로서는 계산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 지금 의미 전달됩니까? 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는 203페이지 가면 넬슨 나왔습니다. 넬슨 이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30배라고 써졌는데 이게 지문 하나 나왔던 거예요. 지문. 그러니까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205페이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205페이지 가면 점포의 종류와 입지 그러면서 공간 균배 원리 이렇게 나왔죠. 언제 나왔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205페이지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206페이지 가면 그러면 소재의 위치에 따른 점포의 분류. 3번 구매 간섭에 따른 점포의 분류 나오죠. 그게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상점의 종류. 그걸 요약 정리한 게 207페이지. 그럼 207페이지 가면 그러면 핵심 나오죠. 그 207페이지 핵심은 약간 중요성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중요성이 있다. 자, 입지론은 이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입지론은. 자, 그럼 입지론은 이렇게 구성되고 209페이지 가면 208페이지는 역시 볼 필요 없습니다. 209페이지가 또 뭐라고 하나 써놨죠. 208페이지, 209페이지 사이드에 기출지문이 있는가 봐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입지론은 이제 이렇게 정리되니까 좀 이따 하고 이 다음 시간에 보는 거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저하고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시간 지대 이론 했죠. 그럼 177페이지부터가 지대요. 책 177페이지 봐봐요. 177페이지 가면 177페이지에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라고 나왔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옆에 이제 준지대가 같이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 경제지대에다 가로하고 준지대 써놨죠. 그러면 경제지대하고 준지대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전용 수입, 경제지대, 준지대를 같이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가면 경제지대하고 준지대가 똑같은 말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저하고 여러분들 경제지대는 저하고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보지 마시라고요. 넘어가요. 넘어가서 178페이지. 178페이지 가면 준지대 나왔죠.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한 겁니다.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발생합니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래서 3번 가봐요. 3번 준지대는 단기에 자본 설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온으로 장기에서는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럼 장기에서는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한다. 자, 179페이지. 179페이지 가면 지대 결정 이론 나왔습니다. 1번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2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거기 보면 진하게 쓰여진 거 있죠. 그게 진하게 쓰여진 부분이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180페이지 가봐요. 180페이지 가운데 그래프 나오죠. 그 그래프가 이제 그 그래프가 핵심이 아니라 심화 과정에서 하는 거야. 심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 엄두도 안 나요. 이 그래프가 도대체 뭐야 그런다고요. 그 181페이지 가면 누가 나왔어요? 알론소 나왔죠.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저하고 두 가지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알론소 입찰지대가 나오면 지불할 영위가 있는 최대 금액, 초과이익이 몇이 되는 수준, 0이 되는 그건 맛이라고요. 근데 그래프 보면 복잡도 안 해요. 아니면 복잡합니다. 아니고 이런 건 지금 할 필요 없다고요.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오히려 입지이론 갈 겁니다.